네, 안녕하세요. 토막토막 경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해에 너무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의 뜻으로 머리를 싹. 오늘은 바로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웬 소득주도 성장이냐? 그거 한물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미국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에 코로나19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짜리 이제 부양책에 서명을 했다는 거. 거기에는 미국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겠다. 2배 올리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엔 미국이라는데요. 소득주도 성장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가시죠. 국민 소득은 쭉 우상향하면서 증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가계 소득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전체 어떤 국민 소득을 나누는 노동 소득 분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가계가 얼마만큼 임금을 통해서 가져가느냐 뭐 이런 건데요. 이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되돌려서,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것을 다시 우상향하게 바꿔서 소비를 늘리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가 늘죠. 소비가 늘면 어떻게 됩니까? 내수가 좋아지고, 내수가 좋아지면 또 고용이 좋아지겠죠. 이런 그 선순환 고리를 만들자, 이런 게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 소득주도 성장의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그것! 바로 최저임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하겠다 이전에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00원으로 올리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고, 취임 이후에 그 공약 실현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두 자릿수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어나서 내수가 확대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최저임금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임금 구간이 다 올라가게 되죠. 원래 소득주도 성장의 그 구조가 제대로 돌아가면 말이죠. 상품 가격을 올려도 무리 없이 소화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기업 간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면요.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다 싼 데로 갈 테니까. 그럼 어떤 기업들 간의 어떤 경쟁의 강도를 낮춰줘야 상품의 가격 인상이라든지 매출 확대를 통해서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활하게 안 됐고요. 그 고용한 그 시간제 일하는 어떤 고용인들 그 임금 주고 이러고 나면 그거 뭐 안 남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영업 다 죽겠다 이 얘기가 나오고, 결국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는 좀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1월 23일 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인상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No one in America should work 40 hours a week making below the poverty line. 미국의 현행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입니다. 이렇게 매주 40시간 일한다면요. 1년 일했을 경우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1만 5천 달러입니다. 그럼 이 1만 5천 달러가 뭐냐? 미국 연방 정부가 정한 파버티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버티 라인.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기초수급 생활자 뭐 이렇게 지원 대상이 되고 뭐 이런 건데요. 한 사람인 경우에는 12,880달러, 두 사람인 경우에는 17,420달러입니다. 즉 최저임금을 받고 1년 동안 일한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은 이 파버티 라인 빈곤선 위에 있지만 부양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파버티 라인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4인 가구인 경우에는 26,500달러입니다. 아주 뭐 끔찍한 상황인 거죠. 워킹 푸어라는 말이 있죠. 일하는데도 계속해서 가난하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미국 내 반응은 어떨까요? 2019년 7월 30일, 이건 대선 전이죠.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3분의 2가 찬성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걸 말씀드릴까요? 미국 공화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43%가 찬성을 했습니다. 씁쓸하죠. 결국은 미국 내에서도 물론 그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는 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그 논란이 미국에서도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좀 우리하고는 그래도 좀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미국 내 현실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주정부 중에 21개 주가 연방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혹은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정부 같은 경우는 연방 최저임금 제도를 따라야 돼요. 실제 최저임금을 집행하는 주체가 주정부이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15달러 2배로 올리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반발이 나왔죠.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최저임금 인상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숫자는 좀 높네요. 이런 반응이었고요. 저임금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는 이런 대형 사업장들 있죠. 월마트 같은 곳이 있는데요. 현행 최저임금은 너무 낮다. too low. 그런데 15달러는 너무 높다. too high.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좀 논의해 봅시다. 용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코스트코 이런 곳들은 이미 15달러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향후 2, 3년 내에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겠다라고 밝혔네요. 그러면 과연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칠까요?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그렇게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코노미스트지 영국의 시사 주간지죠. 1월 30일자 기사. 영국이 2019년에 그 최저임금을 올렸다고 합니다. 중위임금의 60% 혹은 저임금 지역에서는 한 중위임금의 80%까지 최저임금 올려도 고용에는 큰 영향 없다. 최저임금 올려도 고용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러면 영국이 경험적으로 이렇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을 올린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미국의 역사가 보여준 결과는 과거 1930년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시죠. 이분이 최저임금을 올립니다. 이때에 어디에서 가장 반발을 했냐면 미국 남부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미국 남부는 대표적인 어떤 저임금의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저임금 구조인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 별로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 배우면 임금 더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 인프라가 굉장히 낙후됐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확 올려버리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곳으로 저임금 인력들이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 남부에서도 교육이라든지 어떤 산업 인프라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 인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보면은 유권자고 유권자가 자기의 힘 아닙니까? 유권자가 사라지면 자기의 정치 기반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육이라든지 고임금 노동을 위해서 필요한 사회 인프라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임금을 주게 되면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이 미국 남부의 산업 도약을 이끌었다고 이코노미스트지가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하면서 이게 가야 할 길이다. 만약에 어떤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안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길을 찾았더라면 그리고 자산 가격의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졌었다면 현재의 모습들, 영끌로 내몰리는 30대의 어떤 부채 증가 1위와 같은 모습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 4년에 걸쳐서 올리겠다고 합니다. 하여튼 미국에서 과연 한국에선 실패했던 최저임금 인상이 미국에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